안녕하세요. 과학체험반 여러분. 오늘 과학체험반 마지막 시간입니다. 17번째 시간. 오늘은 우리의 삶과 과학에 대해서 생각해 보겠습니다. 학습 목표는 우리 일상 속에서의 과학의 역할, 그리고 과학을 배우는 우리가 나아가야 할 방향들 한번 생각해 보고 또 생각해 보도록 하죠. 우리는 맨 처음에 과학에 대한 얘기했습니다. 과학, 화학, 지구과학, 생명과학, 물리, 공학, 환경이라고 하는 6가지 테마를 가지고 이모저모를 알아보자 라는 얘기를 했었죠. 첫 번째 시간에서는 이 관련성을 가지고 관련성을 알므로써 우리가 과학을 왜 배워야 될까? 이 과학을 배운다는 것이 뭘까? 라는 걸 생각하면서 이 연관성을 생각해보고 이 연관성에 대해서 한번 파헤쳐보자 라는 얘기를 했었고요. 첫 번째 얘기로 우리가 시간에 대한 얘기를 하면서 해시기로 어떻게 시간을 알 수 있는가? 그리고 그걸 알 수 있는 과정들 얘기하면서 우리가 그려본 태양계의 모습들을 한번 생각해보았습니다. 그리고 그 시간을 거슬러 올라가서 과거를 알 수 있는 방법, 대표적으로 화석에 대한 얘기를 하고 한반도의 옛날 모습을 그려봤다면 더욱더 나가서 지질시대에 지구가 처음 생겨나고부터 지금까지 이르기까지의 모습들도 한번 배워보았죠. 2차 스몰월드에서는 아주 작은 세계들, 현미경으로 아주 작은 세계를 관찰하는 방법을 배웠으며 그 작은 세계를 통해서 찾아낸 물질 중 하나, 유전 물질에 대해서 DNA에서 다뤘습니다. 45년 시나리오에서는 그 DNA가 보존되고 전해 내려오고 또 변화되면서 일어난 유전과 진화에 대해서 배웠고요. 그렇게 해서 맨 마지막으로 등장한 종, 인류에 대해서 그리고 우리 신체에 대해서 머리, 어깨, 무릎발에서 다뤘습니다. 그리고 그 인류가 등장함으로써 지구가 좀 아파졌대요. 그 지구에 대해서, 환경에 대해서, 신재생 에너지에 대해서, 태양광 발전에서는 신재생 에너지, 태양광 발전, 그리고 양자역학, 광전 효과에 대해서 얘기를 해봤고요. 또한 바람이 불어오는 곳에서는 풍력 발전에 대해서 얘기하면서 발전기의 원리에 대해서 얘기해봤습니다. 그리고 이를 사용하기 위해서는, 에너지를 사용하기 위해서는 결국 힘에 대한 이해가 필요한데, 디파이닝 그래비티에서는 고무 로켓을 직접 만들어 보면서 중력과 탄성력에 대한 이해, 그리고 힘의 3가지 법칙들, 운동 법칙, 그리고 마지막으로 상대성 이론에 대한 얘기도 좀 해보았죠. 당연한 것들에서는 기압 차이로 인한 실질적인 차이들, 기압 차이가 어떠한 현상을 일으키는가 대해서 얘기를 해봤고요. 그리고 이 힘들을 조합하여 사용하는 것들 중에 기계가 있겠죠. 근데 그 기계가 꼭 단순할 필요는 없다. 기계로서 단순한 것을 복잡하게 하는 신기한 기계, 골드버그 장치에 대해서 기계가 꼭에서 한번 다뤄보았고요. 그리고 그 기계를 사용하는 것은 또 로봇이 있겠죠. 아이로봇에서는 오토마타와 로봇, 그리고 여러가지 기계 장치들에 대해서 얘기를 해봤습니다. 그리고 바로 지난 시간에는 미래 일기를 써보면서 과학의 발전이 불러일으킬 미래의 모습을 그려보기도 했죠. 우리 삶에서 과학이란 무엇일까요? 우리 삶에서 과학이란 참 이모저모를 봤는데 결국에 이 과학에 우리 삶과 어떤 관련성이 있을까요? 한번 과학자가 본 이 삶, 보통 이제 과학자들은 이제 단무지라고 하죠. 단순 무식한 지식인들 뭐 이렇게 얘기하는데 과연 과학을 하시는 분들은 삶이 우리 삶을 바라보는 모습이 어떨까요? 맨 처음에 준비한 것은 기쁨, 시를 준비했습니다. 이그노벨상, 괴짜들이 받는 과학상으로서요. 이그노벨상, 보통 우리들이 노벨상은 잘 알고 있죠. 이그노벨상은 어떤 상이냐? 여러분들이 영상을 보시면은 좀 더 이해가 도울 텐데요. 이그노벨상은 목표가 다음과 같습니다. 사람들을 일단 웃기고 그리고 생각하게 해주기. 그래서 일반인이 보기에도 굉장히 특이한 연구지만 나름대로 의미가 있으므로 그 의미를 가지고 어떤 기쁨, 즐거움을 얻는 공식적인 기준은 수상 조건은 다음과 같습니다. 다시는 할 수는 없고 해서도 안 되는 업적을 이룩한 사람. 수상자가 이룬 업적은 반드시 바보 같으면서도 시사하는 바가 있어야 되고 시상 분야는 일단 수상자를 선정한 다음에 그 수상자를 분류하고 뭐 등등등. 여러분들 그 어떤 연구에 대한 기쁨, 연구에 대한 즐거움, 그 과정이 비록 바보 같고 멍청하더라도 다시는 할 수 없고 다시는 해서도 안 되는 실험일지라도 그 즐거움. 과학을 한다는 것은 삶에서 또 기쁨이 될 수도 있겠죠. 또한 과학이 한다는 것에 대해서는 또 우리가 또 화를 낼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과학이 우리에게 화를 불러일으킬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저 과정에서는, 저 영상에서는 세탁기라는 기구가 발전했지만, 세탁기라는 과학의 발전으로 세탁기라는 기기가 발전했지만 결과적으로 여성들의 가사노동은 줄지 않은, 남성들의 가사노동은 줄었을지 몰라도 결국 인류의 행복이 바로 연결되었는가? 슬픔도 생각해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과학자가 생각하는 죽음이란
앞서서 우리가 모두 같은 재료들, 작은 입자들로 되어 있다는 얘기를 했습니다. 결국 죽는다는 것은 다시 그 입자로 돌아가는 것일 뿐이에요. 하지만 그게 시사하는 바는 과연 무엇일까요? 과학자가 과학의 입장에서 죽음을 생각했을 때는 결국 어떠한 입자들이 결합하여 만들어진 우리가 다시 입자들로 돌아가는 것 뿐이지만 과연 이게 우리 삶에서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우리 삶의 과학이란 즐거움이 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너를 만나기 위해 공룡이 다 멸종했어. 너를 만나기 위해 박테리아에서 진화를 했어. 과학을 한다는 것은 이 의미 없는 우주에서도 그 의미를 파헤치고 사랑한다는 것. 세상을 사랑하고 세상과 연결된다는 것이 아닐까요? 마지막으로 엔트로피 사랑이라는 노래를 좀 준비했는데요. 엔트로피 사랑 노래는 여러분들께서 유튜브로 보고 계시는 반다리 여러분들께서는 나중에 한번 들어보시고요. 먼저 가사만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처럼 다양하고 많은 종들이 지구에 넘쳐나게 된 진화의 긴 과정 중에서 가장 중요하고 결정적인 어떤 이벤트는 유성생식이 시작된 일이라고 볼 수 있을 것입니다. 짝짓기야말로 오늘의 우리를 만들어낸 가장 중요한 것들 중 하나인 것이죠. 여러분들도 알겠지만 개인의 역사에서도 가장 중요한 건 어떤 짝을 만나느냐가 아니겠습니까? 아주 오랜 옛날 빅뱅 초신성 폭발, 너의 모든 것을 빛나게 138억 년 지나 우리 이제 만나 지구라는 작은 곳에서 나보다 똑똑하고 잘난 외계인들도 있겠지만 언젠가 번쩍이고 멋진 로켓이 머나먼 우주로 떠나가겠지만 그래도 빛보다 빨리 날 수는 없기에 찾지 못해 만나지 못해 이 넓은 우주 속에 우린 함께 있어 가속 팽창하더라도 서로 멀어지지 않아. 우리도 언젠가 사람과 똑같은 로봇을 만들겠지. 하지만 우리 서로 사랑하듯이 그렇게 사랑할 수 있을까? 너를 만나기 위해 박테리아에서 진화해 여기에 왔어. 우리도 공룡처럼 사라지겠지만 그날은 아직 멀었지. 세상 모든 것이 그저 정보라 해도 이 세상 모든 것이 있고 동시에 없고 내 가슴속의 네트워크 위에 너라는 링크뿐. 그댄 블랙홀 같던 내 맘을 녹이고 어두운 내 안에 마침내 새로운 빛을. 우리 사랑은 줄지 않은 엔트로피처럼 매일 또 매일 더욱 커져만 갈 거야. 나는 티라노를 감싸는 깃털처럼 너의 체온을 붙잡아 지켜주고 3단 로켓처럼 너를 3번 밀어줄게. 자유롭게 저 밝은 별까지. 이렇게 우리 한 학기도 수업도 여행은 끝납니다. 하지만 아직 끝은 아니에요. 우리 삶 속에서 과학을 발견하고 사용하고 또 과학과 어우러져서 우리 삶을 다시 한번 새로운 입장에서 새로운 관점에서 그 의미를 부여하면서 사는 우리의 삶은 우리의 여행은 이제부터 시작이니까요. 여러분 너무나도 수고하셨고요. 이 여러분들 만나기 위해 제가 박테리아에서부터 지난 것 같습니다. 너무나도 수고하셨고요. 그 여행 중에 또 어느 날 다시 한번 또 만나도록 하죠. 과학체험반 2021년 내용은 여기까지고요. 그동안 수고하셨고 그 언젠가 다시 또 만나는 그날까지 그러면 또 보죠.